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연 멘토 이정열입니다. 자,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토론이 있었죠. 이 토론이 진행되면서 제가 이 토론을 직접 보면서 이 대선 주자들이 관련된 각각의 이제 정책들이 내놓고 있는데 이 정책들의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필요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사를 해보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선 토론을 보니까 뭐 크게 각각의 대선 주자들이 달라진 그런 변화된 정책들의 기조는 없더라고요. 뭐 일단은 토론에서 누가 이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트럼프 쪽에 베팅하기에도 리스크가 있는 상태고 해리스 쪽으로 베팅하기에도 리스크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기냐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신도 모를 건데 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관련된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봐야죠. 일단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정책입니다. 일단 부자랑 대기업의 증세가 있을 것이다. 증세를 해야 서민들을 중소기업은 이제 감세를 하고 부자랑 이제 대기업들은 좀 증세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감세를 진행하겠다, 과세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1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투자를 했더라도 이게 실현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금투세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해리스의 이 부자 대기업 이게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그 기업가들의 로비, 그러니까 지원, 후원 그런 것들로 이제 대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선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약간 부자와 대기업들의 좀 등을 지고 1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에 대해서 이제 미실현 이익을 과세를 하는 그런 정책들을 주로 이제 한다. 대부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바이든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바이든 케어. 사실 이거 오바마 케어죠. 오바마 케어를 유지를 하면서 바이든 케어가 됐는데 이게 바이든 케어를 가지고 이걸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메디케어를 진행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의 바이오 보안법이라고 해서 미국인들의 유전자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이 임상을 진행하는 게 좀 이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많이 생산을 해서 약값을 좀 낮추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나라 헬스케어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지 않았냐. 사실상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긴 한데 뭐 의미는 없고 일단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트럼프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장려 정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업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규제, 그리고 전기차, 헬스 산업들, 이 전반적인 중국 규제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리스의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켜보면, 먼저 이제 전기차 쪽에 친환경 대표죠.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풍력 신재생 쪽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장려를 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이 충전 인프라, 배터리 제조,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서 ESS 전력 전전 장치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기업들이 있고 충전 인프라든가 배터리 제조 기업들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SKI 테크놀로지 뭐 에코프로 LNF 소재 쪽으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태양광 풍력 신재생의 이제 전력 인프라 이 ESS
이런 이제 친환경 전력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많은 상태더라. 이렇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서 이제 주택이라든가 뭐 원유, 에너지 이런 품목들이 좀 포함이 된 이제 물가잖아요. 물가를 경제 지표로 측정을 하잖아요. 패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미국 정부랑 좀 별개의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뭐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 미국 내에서 300만 가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을 좀 많이 낮추겠다라는 그런 우리나라 민주당 같은 그런 뭘까 그런 이제 정책이 좀 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300만 가구를 공급을 해서 주택 가격을 많이 낮추고 물가를 낮추겠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약간 미국 내의 소재 시멘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납품하는 기업들한테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철강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 좀 보호 무역이 조금 강합니다. 자국 무역주의 그런 것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국내 철강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철강 쪽에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일본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건설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가정을 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삼성물산 뭐 이런 이제 무역 관련 종목이랑 대표적인 건설주들 예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인데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거는 대마를 합법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일본에 대마를 팔고 있는 뭐 의료용 대마라든가 뭐 합법적인 대마라든가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 기업들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성천도 소재랑 메디코스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집어넣어봤다.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바마 케어가 바이든 케어로 진행이 되고 이 바이든 케어가 힐러리 케어로 진행이 되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약물을 더 많이 늘려서 약물 가격을 낮추고 중국의 이제 미국인들의 유전자들을 중국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를 원천 차단해가지고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유전자를 넘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면 판단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이 문이 좀 기회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미국 쪽에서 의약품 판매량이 좀 매출이 잡히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한미약품이라든가 이 종근당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 개발, 뭐 연구까지 다 이제 해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런 특징이 기술력이 좀 있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혜도 거론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해리스의 전반적인 정책에 의한 예상되는 수혜주인 거고 여기에 종목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예시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들이니까 단순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어떤 섹터에 대한 부분일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주요 정책인데, 바이든도 지금 중국의 규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사실상 먼저 시작했었습니다. 중국이랑 무역의 규제를 하면서 중국이랑 제일 처음에 싸움을 시작한 거는 트럼프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정부를 이어받으면서 이 정부 정책을 유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 트럼프가 중국을 먼저 공격했던 그런 정부이긴 하거든요. 오바마 다음으로 트럼프였으니까. 당시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자국 보호 무역, 그러니까 이때 항상 말이 많았던 게 뭐 한국 주한미군 막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죠. 스스로 지켜야 된다. 뭐 방산비를 늘려라. 그리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FDA 쪽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중국 쪽에서도 중국 때문에 자국 산업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관세를 굉장히 높이기 시작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이제 자국 무역, 보호 무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그때 당시가 1기였다고 하면 이게 지금 2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주로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트럼프가 주장을 하기에는 중국 쪽에서 사이버 안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통신
보안 이쪽에서 중국이 지금 감청을 한다. 뭐 자국에 이제 그 반도체를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뭐 통신 쪽이라든가 뭐 CCTV라든가 중국산을 쓰지 말아야 된다. 중국 쪽으로 정보가 다 넘어간다. 보안이 좀 부실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당시 트럼프 정부일 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사이버 안보가 강화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자국에 대한 무역 그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이제 피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기업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러시아랑 사이가 당시엔 좋아 보이긴 했었지만 관세를 앞에서는 이제 좋아 보이게 외교를 하면서 뒤에서는 관세를 좀 많이 부과를 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이제 방산비 지출을 좀 늘려라라고 압박을 하면서 방산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그런 전망이 그런 분석이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의 조선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것들을 또 이제 이 조선 쪽으로도 확대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제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를 하겠다. 그래서 국내 조선업의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된다. 한편으로. 그리고 전력 인프라를 또 강화를 하겠다. 왜냐면은 전력 인프라가 강화가 되는 것들도 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이차전지 전기차 뭐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전력 인프라를 강화를 한다기보다는 원전 이 전통 산업들로 해가지고 전력 저장 장치 쪽으로 뭐 그 공통적으로 좀 늘리겠다 약간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으로 해서도 전력 인프라를 강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그리고 전통 산업이죠. 전통적인 그런 지지층이잖아요. 지지층 같은 경우는 원유라든가 이 원유로 인해서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뭐 이런 쪽으로 이건 암호화폐는 전통 산업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쪽으로도 이제 좀 관심들이 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쪽 산업이 될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이제 정책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게 분명히 있긴 하겠죠. 아 근데 이렇게 좀 관련 종목들이 좀 뭐가 있을지 찾아보니까 일단 전통 에너지, 오일, 가스, 화학 이런 업종들은 SO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기업들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들이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가격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 산업을 키워가지고 물가를 더 안정시키겠다 이런 요지기 때문에 이 뭐랄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유에 대한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우크라이나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쟁이 확전될까 봐 성급히 그 누구도 이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뭐 나서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이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국의 방산비를 좀 늘려라. 이게 정쟁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비용들을 좀 늘린다고 하면 이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비 지출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방산 쪽이나 이 조선 쪽으로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서도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이 원전의 산업을 좀 옹호했었던 그런 인사이기도 했거든요. 전통 산업들하고 원전 산업을 바이든보다 어떻게 보면 그 이 원전 산업에 대한 잠재력 뭐 그런 것들을 더 먼저 발견을 하면서 이 원전 산업을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또 트럼프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전 산업이 전력 인프라하고 같이 좀 묶이면서 살아난다면 그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좀 비난을 하면서 원전을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발언들을 곧장 한 적도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라든가 S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수혜를 받더라. 그래서 원전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가끔씩 트럼프 같은 경우가 달러를 좀 옹호하긴 했는데 어, 달러를 좀 비난하기도 하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성들을 발언을 몇 가지 몇 번
했었던 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좀 우호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이기도 해서 이 암호화폐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 쪽 있죠. 이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이 이 정보를 자꾸 빼간다, 해킹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정보에 대한 인증 보안 이런 가능성들, 그리고 AI에 대한 중요도, 계속 이제 중국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주로 이루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한 이런 보안 관련 기업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사실상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미국이랑 협력을 하는 기업들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하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해리스 관련 종목이라든가 트럼프 관련 종목이라든가, 이게 오늘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대선이 진행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에 매수를 적극적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뭐 공격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기는 한 상태이긴 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 좀 보였었는데, 일단 전력 인프라 쪽의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력을 저장을 하는, 전력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가, 이 변압기라든가 이런 전력 인프라 쪽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힐러리 바이든 정부에서도 방산이 유럽 쪽으로 계속 수출이 좀 잘 될 걸로 보이는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바이든에 대한 그 정책을 이어받을 거기 때문에 뭐 전쟁이 당장 마무리가 되고 뭐 그런 것보다는 방산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거기도 하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국의 안보는 뭐 각자가 안보 비용 지출을 늘려가지고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 해리스 정부,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뭐 풍력, 뭐 수력, 뭐 이런 쪽으로 태양광 쪽으로 뭐 IRA 법안을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원전이 좀 포함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에서도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수혜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들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마찬가지긴 합니다.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이 미국 전반적으로 약의 가격을 좀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약간 반대하는 입장으로 비춰질 수는 있었는데, 뭐 약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약가 상승의 제한, 뭐 이런 것들이 공통된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오 시밀러를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이제 공격적인 좀 극단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약간만 틀어가지고 이게 바이든 케어가 아니라 트럼프 케어로 만들고 싶어 하는, 자기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 쪽에서도 어느 진영이 되든 간에 공통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뭐 중국 규제 쪽에서 바이오 쪽 반도체 쪽으로도 중국에 대한 규제가 좀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트럼프도 중국을 규제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이든도 이걸 이어받아 가지고 중국에 대한 자국의 산업 보호 이런 것들이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였고, 트럼프도 미 정부의 그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 쪽에서도 반도체 쪽인 이 산업들은 이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두산 테스나라든가 네페스, SFA 반도체 이런 쪽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해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회복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고 다른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의 CMO 기업들, 그러니까 TSMC 같은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수혜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대선 토론이 있었고 이 대선 토론을 지켜보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 관련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본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항상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것들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량이 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게 약간 테마성보다는 실적 우량주들 위주로 좀 가지고 오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테마성으로 급등량이 큰 종목들은 가능하면 좀 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종목을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항상 이 테마주,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그리고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